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충남도가 아닌 태안군이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검토는 필요하지만 일단은 기다릴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팔에서 충남교사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된 가운데 구조당국이 매몰된 위치로 추정되는 2곳을 확인했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집중 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와 농민들이 농민수당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사 이후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천막농성도 종료됐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32% 감소했습니다. 충남에선 사망자가 81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충남도의 행정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태안군이 사업을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안면읍에서 진행된 가세로 태안군수와 주민들 간의 대화 현장.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었습니다. 더욱이 바로 전날 충남도가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한 개발 사업자 KPIH 안면도와 사업 협약을 해제한 상황. 주민들은 보령과 연결되는 안면 원산대교까지 개통하면서 안면도의 관광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령시 위주, 원산도 위주의 사업으로 돼버려가지고 향후에는 꼬치 해수욕장의 관광지 조성이 아니라 꼬치가 이제 관광지역에서 이게 오히려 패스팅이 돼서 오히려 관광의 취약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어 충남도의 행정력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태안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이제는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태안군에서 이권을 좀 받으셔가지고 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한번 하나 해주고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태안군이 현실적인 개발 밑그림을 원점에서 그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성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지구 단위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분명히 갖고 가면서 우리 군에서 개발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제는 도나 그 밖에 그런 기관한테 맡겨서는 이 지금 잃어버렸던 30년 동안 이 개발의 그 부분은 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 역시 태안군이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도요림도 좀 이런 기회에 우리 안면도에 관리 전환을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태안군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 욕심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이거 안 되면은 태안군에 과감하게 우양을 해서 태안군이 지역 실정에 맞게 이걸 추진하면 어떠할까? 그러면서도 충남도가 재공모에 나설 방침인 만큼 올 연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봐달라며 최종적으로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충남도에 대한 실망감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태안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농민수당 재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당진시와 농민들이 농정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농민들은 당진시와 논의 끝에 지난 12월 9일 천막 농성을 시작한 이후 42일 만에 천막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당진시와 의견이 엇갈렸던 시 농민수당 지급액과 관련해선 월 20만 원으로 정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사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가의 소유 농지 면적 제한 등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할 계획이라며 논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즉각 이행할 것을 시에 촉구했습니다. 당진시 농민회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농정개혁을 요구하며 시 농민 수당을 요구하며 이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농민 투쟁사의 한 줄기가 되어서 언젠가는 그 보람과 뜻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네팔에서 충남 교사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된 가운데 구조당국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수색 작업에 처음으로 특수부대원들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선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네팔 구조당국은 20일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2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지 장비를 동원해 수색한 결과 2곳에서 신호가 감지됐는데요. 실종자들의 몸에 부착된 장비에서 나온 신호로 추정됩니다. 구조당국은 이 2곳에 표시를 해두고 집중 수색에 나섰겠다는 계획인데요.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생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날씨입니다. 21일 특수부대원이 처음으로 투입됐는데요. 네팔군 특수부대 요원 9명은 헬기를 타고 사고 지점에 착륙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도 드론 장비를 동원해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관군 50여 명이 대기했지만 육로를 통한 수색 작업은 기상 악화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수색 작업은 최근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19일과 20일에도 오후 들어 날씨가 나빠지고 새로운 눈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색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예. 현재 실종자 가족들이 누구보다 애가 탈 텐데요.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21일 실종자 가족 3명과 부교육감을 포함한 충남교육청 관계자 7명도 추가로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도착한 실종자 가족 6명은 현지에서 사고 현장을 돌아보며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종자와 함께 트레킹에 나섰던 충남 해외교육봉사단 3팀 교사들은 귀국길에 오릅니다. 봉사단 11명 가운데 9명이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나섰다가 지난 17일 눈사태로 4명이 실종된 건데요. 현지 지원단에 합류한 1명을 제외하고 6명이 22일 새벽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봉사단이 귀국하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 출근 시기 조정 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실종된 교사들이 소속된 충남교육청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7일부터 사고상황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반과 사고처리반, 행정지원, 홍보지원반으로 나눠 교대 근무 중인데요. 언론의 취재와 국민들의 항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수 비용의 80%를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선 교육봉사를 명목으로 한 트래킹이라며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또 충남교육청이 앞서 첫 브리핑에서 사고 경위와 날짜, 장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잘못 전달하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호소문을 통해 교육봉사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해가 있어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1일 주한 네팔 대사관과 외교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구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수색 상황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종자들 모두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충남북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7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1명에서 50명으로 31명 감소했고 충북은 32명에서 26명으로 줄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이유로 맞춤형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 등을 꼽고 있습니다. 화학과 철강 등 대형 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화학사고 전담 조직이 배치됐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대산항 119 지역대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환경측정팀 등 8명으로 구성된 서북부 환경관리단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서산과 당진을 비롯해 서북부 4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과 상시 지도 점검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32건으로 페놀과 벤젠, 유출 등이 발생한 서산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과 아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도가 A형 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도는 이달 중순부터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 간경변 등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차례 실시됩니다. 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접종 대상자에게는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산 태안 지역 21대 총선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와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간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더니 이번엔 고발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첫 충돌의 시발점은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을 둘러싼 입장차였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성 의원이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몇 가지 논쟁점이 있다.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도립의료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또 공공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을 영리병원으로 바꾸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이틀 뒤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는 분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출마 회견에서 상대 후보를 비난부터 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가 의료 시스템부터 공부하시기 바란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그는 또 서울 보라매 병원의 사례를 제시한 뒤 조 예비후보는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해 서울대 서산병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답하라며 1대1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는 데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 예비후보는 이달 16일 한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성 의원의 주장과 그동안의 홍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재점화됐습니다. 성 의원이 밝힌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실제로는 서산의료원 파견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의사들이고 의료진 부족 등으로 지방의료원 전면 위탁 운영에 대한 계획조차 서울대병원이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포문을 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 의원 측은 서산의료원 전면 위탁은 서울대병원 측이 먼저 제안한 사안이다. 조 예비후보가 공약한 한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식 대응엔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이란 단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17일 조 예비후보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청년연합은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비서관을 지낸 조 예비후보가 청와대를 나온 이후 특별교부금 24억 원 확보, 어촌마을 뉴딜 300사업, 서산태안 7곳 선정, 국비 445억 원 확보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언급한 뒤 특별교부세와 국비 확보에 조 예비후보가 관여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도 19일 성명을 통해 청년연합의 고발 사실을 언급한 뒤 특별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의 결정 과정, 정부 예산의 편성 또는 심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무슨 근거와 연유로 본인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조 예비후보의 주장대로 특별교부금과 국비 확보 과정에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신분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고 권한을 남용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며 금주 중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정체불명의 유령단체가 선거 때마다 불쑥 나타나 고발을 일삼는 일이 이번에도 발생했다. 구태정치의 전형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지저분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집권여당 후보답게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 충남도당과 상의해 추가적인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선 3전 4기에 나선 조 예비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하는 성 의원 간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이 당분간 지속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 일정을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임용은 3월 초 공고를 거쳐 4월 중 원서 접수, 6월 13일 필기시험, 7월 말 면접, 8월 중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용 직렬과 인원은 공고 전 결혼과 퇴직 예정 인원 등을 분석해 정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예산경찰서 민원실이나 예산운전면허 시험장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다음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군청 교통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서산 해미읍성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서산시는 설 당일인 25일 오후 1시부터 해미읍성 민속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뜬쇠예술단의 사물놀이와 줄타기 공연 등이 펼쳐지며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통 복식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민속놀이 체험장에선 투호놀이와 제기차기, 윷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 먹거리 체험장에선 떡매치기와 순두부 만들기, 가마솥 고구마 굽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태안군 안면도의 한 농가에서 열대 과일인 바나나와 파파야를 재배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600여 제곱미터의 시설하우스에서 45그루의 바나나가 재배되고 있으며 그루당 수확량은 50kg으로 높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열대과일 재배가 가능해진 건데 파파야의 경우 연간 9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항민 예비후보가 예산 홍성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 50만 시대를 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내포혁신도시 완성 등의 내용을 담은 7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진시와 GS그룹이 21일 당진시청에서 미래에너지 융복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에너지연수원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등 융복합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당진시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GS그룹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홍성군이 지난 20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성평등 정책 기반 구축과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 강화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지난 2014년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산 우리정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4도,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 예산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청양이 6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빨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2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